사실 주말 새 이재명 대표가요.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어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후보 그리고 오늘 윤희수 후보까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그랬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딱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가로 고통받는, 물가 상승으로 높은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요? 현 정부와 우리 청년 등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4년 전 코로나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본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제 이 대표께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 무식한 양반들아 13조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돌려드리자면 이 무식한 양반아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드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조 원을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플레에 겨우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쉰 윤희수 후보가 저런 말을 했는데 이건 이제 민주당 쪽에 최영주 부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윤희수 후보 얘기는 아니 돈 풀어서 물가 잡자는 건 바보 아니야. 차라리 대파나 계속 흔들어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윤희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를 좀 아신다는 분이 돈 풀어서 인플레 잡자는 바보.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많이 풀렸을 때는 인플레를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일정 부분의 돈을 품으로써 재정 지원을 통해서 각 가게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민생이 어떻습니까? 파탄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니까 버는 건 그대로인데 가처분 소득이 곤두박질 쳤잖아요. 10,000원짜리 한 장 갖고 어디 가서 뭘 사 먹고 하루를 버티기도 힘듭니다. 오죽하면 대파를 흔들겠어요? 대통령께서 175원이라는 저 대파를 이 정도면 적정하네. 함정 가격이네 하면서 물가를 몰라요. 875원이죠? 875원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국민들 답답하니까 한 25만 원 정도의 상당의 각 가게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줘서 이게 그냥 높여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그래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겁니다. 13조 원이면 어느 정도 돈을 안 쓰고 어떤 또 물가 부분에 가처분도 안 되는 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뭐 50조, 60조, 아니 900조를 푼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파 가격 사과 가격 잡겠다고 1,500억을 풀었습니다. 한 품목에 1,500억인데 그러면 대파 가격 잡겠다고 또 몇 천억을 풀 겁니까? 이렇게 해서 품목별로 물가 잡겠다고 100개만 풀어도요. 2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접 지원, 직접 지원을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숨통을 튀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팩트체크하면 사과만 한다고 1,500억 풀은 거 아닙니다. 일부 생필품 가격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과만을 위해서 1,500억 푼 거 아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참 여당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돈 준다는데 싫어할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예전부터 뭐 고무신 뭐 등등 해서 선거 때만 되면 이게 돈을 풀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매번 선거 때마다 이제 이 돈 푸는 문제 있는데 자,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2020년 우리 코로나 있을 때 그때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전 국민이 다 받았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도 정의선 회장도 받았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받은 거 기부하자. 뭐 이렇게 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기부하고 그랬어요. 참 희한한 모습이죠. 다 나눠줘 놓고 이제 또 전혀 그게 필요 없는 분들한테는 또 기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뭐 기부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때에 뿌려진 돈 때문에
지금까지도 물가에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플레가 돈이 많이 풀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물가 고인상,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 가구에 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13조 원을. 이걸 또 배분을 하면 또 그런 논란이 불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물가 문제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많이 떨어져서 생계가 위험한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 뭐 일정 정도 나눠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전 국민한테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를 뿌리면 예. 이게 또 나중에 물가 상승 요인이 돼서 몇 년을 또 갈 겁니다. 미국이요, 이거 1,000불씩 뿌리는 것 때문에 몇 년을 지금 물가 문제가 지금 발목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긴 어렵지만 그러나 전 국민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딱 어떤 특정 계층,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대파 7,000원 했다. 뭐 물가 상승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는 여당의 얘기까지 있고 그 경제 전문가 출신인 유인숙 후보 얘기는 아니 그냥 단순한 경제 논리로 지금도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25만 원 지원금, 13조 재정 규모는 계획은 세워놓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대파나 계속 흔들어라라고 했거든요. 두 분 말씀 들어봤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매번 돈을 풀겠다고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도 연 25만 원부터 시작하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연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의 토지 배당을 시작할 것입니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첫 해에는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1인당 25만 원으로 가구당 100만 원으로 1회 지급하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어렵게 사는 다수에게 도움되는 재정 정책을 펴면 경제 금방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50만 원만 생기면 어디 시골 같은 데 가서 조용히 글 쓰면서 정말 산책하면서 푸성기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맞지요? 네. 한 달에 50만 원만 1인당 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윤희숙 후보 그리고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후보 말고도 이 사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강찬호 변호사님? 네. 원희룡 후보 얘기는 이것도 사탕 발림 생색만 내는 거 아니냐. 돈 풀어서 단순히 순간적으로 국민들 마음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책임 있는 지도자냐 이런 걸 지적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미니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있어서 원희룡 전 장관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을 가지고 저렇게 사탕발림식 생색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조금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도 봤었지만 과거의 기본소득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리고 일반 나머지 그 국민들에게는 연 100만 원을 주겠다.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까 동영상 보셨었는데 재정정책, 이러한 재정정책 피면은 경제 금방 확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코로나 때 지금 몇십만 원씩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줬는데 왜 경제 지금까지 좋지 않습니까? 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 때 그 지원금이 과연 우리에게 세금으로서 나가는 것인데 그 세금만큼 과연 경제가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을 서로 아직 거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정확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 25만 원 주면 경제 확 살아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 만약에 못한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프레임을 거는 것이죠. 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의힘은 국민들한테 돈 줄 생각이 없다라는 프레임을 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탕발림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50만 원 있으면 시골에 가서 산에 가서
글 쓰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하지만 그 50만 원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국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사탕발리스 이야기에 더 이상은 속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제 양당의 시각, 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시각이 첨예하게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 부양 정책에 돈을 풀어야 된다. 아니면 그럼 물가가 오른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거는 일단 시각 차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성추행 부장이 궁금한 게 정확히는 13조 1,000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전 국민 25만 원 지원하면 그 재정 정책 그러니까 13조 풀겠다는 이른바 실탄의 계획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겁니까? 재정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 재정은 국민 세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세금을 통해서 어떻게 배분할까의 문제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정책들은 재정 정책이 다 세세하게 밝혀져 있습니까? 세금을 거둔 것을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공약들에 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예산 배분에 13조 원 정도를 이 재난지원금에 쓰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기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경기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론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의 이런 25만 원 재난지원금이 문제가 있다면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갈지를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비판한 다음에 그럼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금 대파값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가격이네 하고 넘어간 것.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국민들은 이걸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래서 그 참모진의 문제라고 봐요. 참모진들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트만 지금 제대로 좀 낮은 가격으로 팔고 있는 것이지 국민들은 힘듭니다. 정책을 내세워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에 국민들이 좌절하고 아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구나. 그렇다면 그 물가에 대해서 대책을 안 내놓겠구나. 대파 가격 얘기하는 게 그 많은 보수 인사들이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막지 못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 막지 못했던 전례가 있으면 보수 정부는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아 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추행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 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왜 아무런 이야기가 없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까 우리가 잠깐 그 얘기를 했었던 1,500억 원이라는 그 지원금이 지금 농산물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바로 지금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서민들이 지금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것이죠. 아까 지금 대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파가 4,000원대 초반이었는데 정부 지원금이 2,000원이 들어간 것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샀던 그 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마트에서의 지원금이 1,000원 정도가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들어간 돈이 한 300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그 이제 마트라든지 이런 데와 함께 정부의 지원금들을 넣어서 하나하나 이 물가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돈도 1,50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효과가 정확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13조 원을 넣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뭐 아까 성추행 부의장 지적처럼 그럼 집권 여당은 어떤 재정 정책 혹은 민생 정책을 갖고 있냐라고 지적하셨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사실 당 내에서도 반 이재명 구호 빼면은 제대로 된 메시지가 없다는 여러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세 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이런 저출산 대책 정책을 내놨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자녀들을 3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자녀로 되어 있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춘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서울의 경우에 0.55까지 나왔는데 다자녀의 기준 이럴 경우에 두 자녀까지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에 저는 많은 분들이 상식적인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매우 훌륭한 제안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합니다. 글쎄요, 뭐 일단 속내를 알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 칭찬했는데
선거 급하니까 입장 바뀐 것 같다. 아까 제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성춘 부의장께 질문 드렸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께도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민생 정책을 꺼내긴 했는데 여기도 한 재원이 2조가 들어간다는데 국민의힘도 2조에 대한 재원 마련 정책이 있는지 혹은 저출생 정책 좋은데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는 정책 자체가 지금 뭐 결혼을 안 하니 아예 애를 안 낳니 정책인데 민생 현장은 그런데 두 자녀로 줄인다는 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 이런저런 지적들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정부 차원에서 많은 저출생 정책들 또 많은 막대한 예산들을 들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최저의 지금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7 정도 지금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서울은 0.55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이 저출생 문제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심각한 장애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인데요. 특히 요즘 한 자녀 갖는 것도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 게 세 자녀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두 자녀를 같은 경우는 다자녀로 이제 인정을 해서 다자녀가 될 경우에 교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청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추진하겠다. 물론 뭐 이것만 갖고 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이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어떤 동기부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늘봄 학교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동시에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것이고 저는 국가 재정에서 여러 가지 뭐 재정에 쓰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좀 뭐 선제적으로 사실 재정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는 뭐 거의 소멸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다른 재정과 더불어서 가장 우선적인 배정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결국 돈을 푸냐 아니면 면제하냐 이 부분에 한동훈 위원장도 방점을 두는 것 같은데 서영주 부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 오늘 민주당의 정책. 돈을 푸냐 면제하냐는 지금 현재는 물가에 가장 민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왜 안 좋냐면 물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을 가지고 10,000원에 써야 되는데 10,000원의 가치가 5,000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물가가 높으면 10,000원의 가치가 물가가 낮으면 20,000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들 10,000원을 가지고 5,000원, 2,000원어치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와 한국 인플레가 다른 게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미국 인플레는 임금 상승을 전제하고 인플레가 이루어진 것이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인플레는요 임금을 억누르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처분 소득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25만 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는 일단 하나의 시혜성을 가지고 저출산에 목적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 돈도 2조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가가 안 높아집니까? 그러니까 아까 윤희숙 후보가 똑같은 거예요. 2조 원을 투자하고 3조 원을 투자하고 공약을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물가 생각하면 그런 공약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정책 경쟁으로 가야지 비판하지 말고 아까 이재명 대표도 아까 그 다자녀 하는 거에 대해서 잘한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지역 화폐 형태로 이 나눠주는 거하고 우리가 SOC라든지 이렇게 이제 저출산대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물가에 뭐 바로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 간접 자본과 돈 푸는 거는 문제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지역 화폐로 바로 뿌리는 거잖아요. 25만 원이요. 그건 이건 시장에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 효과가 있는 거지만 이거는 그게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SOC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게 물가 상승 바로 이어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긴 한데 SOC 같은 건 장기적이잖아요. 지금 물가를 잡는 단기 처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값, 대파값 잡는데 정부적인 나는 건 그게 단기 지원에 필요한 자금이고 SOC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으로 6개월, 1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고통받는 국민들은 어떻게 위로하느냐 그 문제죠.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그쪽이 전공이어서 조금 아는데 이제 25만 원을 단기적으로 푼다고 해서 지금도 안 그래도 이제 여전히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물가를 잡겠다는 것과 똑같이 이걸 한다는 거가 모순 아니냐라는 지적도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정도만 가름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전공이라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서영주 부대변인의 민주당 쪽 얘기도 잘 들었는데 결국은 돈을 푸냐 안 푸냐의 시각 차이 결국은 이제 정책 대결로도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